장관님이 안 오셔서 차관님께 대신 질의하게 된 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제가 역사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번 리박스쿨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본 것 중에 좀 심각한 것은 리박스쿨의 극우적 그 사관이 단순하게 학교에 있는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사를 양성한다는 내용으로 성인들에게까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투트랙인 것이죠. 그래서 이 리박스쿨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도 보다시피 학생들 자체 모집에서 역사에 대한 잘못된 교육뿐만이 아니라 어떤 체험학습 강사들한테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물론 이 공과라는 게 존재하죠. 세상에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악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평가는 무조건 없애고 어쨌든 잘한 것만 부각시킨다? 그것도 일종의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성인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리박스쿨에서 잘못된 교육이 있었는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같이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이 거짓말이에요. 자, 그리고 저쪽에 보면 그림을 보면 김복동 할머니가 그림 끌려가는 날, 이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전부 거짓말이야. 14세 소녀시 끌려가는 날, 14세는 위안부가 될 수 없어요. 군대를 그 당시에는 군에 지원을 해도 50 몇 대 1 막 이렇게 해서 학교 지원병. 왜? 조선인들은 일본군이 되는 것 자체가 출세의 길이고. 이거 김복동. 이게 훈장까지 받았어요. 근데 무슨 인권운동가야, 인권운동가. 일본의 전시 성범죄와 인권 유린을 최초로 증언해. 이게 왜 전시 성범죄야? 그 당시에는 지금의 잣대로 보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공창제라고 해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세금까지 받고 했거든. 여기도 봐요. 이거 군함도 이것도 마찬가지지. 군함도 여기 가서 돈 벌고 이제 일하고 저녁이 되면은 여기 앉아있으면 파도 소리밖에 안 들리지만은 나는 2년 동안 여기서 일을 하면 얼마나 벌어서 고향에서 논밭을 살 수 있다는 찌멍을 가지고 이 일을 했거든. 한국인을 강단이나 철도 건설 현장 군수 공장 등 끌고 가서 너희처럼 복사시켰다. 이 사진에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행복한 너희들 아니냐?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국민의 주인이래. 그리고 보면은 비폭력적이며 평화적인 동기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광란의 구판이라고 봐요. 이거야말로 광란의. 자, 이 영상 보셨죠? 차관님, 네. 이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봤습니다. 저희 리박스쿨에서 다 지웠는데 저희가 이전부터 좀 보느냐고 영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말고도 영상 많이 저희 의원실에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영상에서 나오는 저 강의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매우 부적절하죠. 네. 제가 다음 주에 일본 야마구치현에 있는 장생 탄광이라고 조세이 탄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유해 발굴하러 갑니다. 조선인들이 138명이 수몰돼서 돌아가셨는데 여태까지 유해 발굴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군함도도 다녀오고 그 동경에 있는 근대 산업전시관도 다 다녀왔는데 저렇게 강의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 왜곡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 위안부들 끌려갈 때 12세, 13세 소녀들 끌고 간 것들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니라고 하고 무슨 공창제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받은 어린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일단 학교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한 부패한 대통령이라고 배웠고 박정희 대통령은 만약 제가 이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 중에서 첫째는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저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부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교육이 지금까지 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가르쳐왔던 역사 교육이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충격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이 문제는 이런 교육이 이게 단순하게 그냥 교육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 전문 내용 기억하십니까? 헌법 전문은 3.15 부정선거 그래서 제일 먼저 3.1 운동을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리고 4월 혁명, 4.19 혁명을 계승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1 운동과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그때 이승만 대통령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됐죠. 도산 안창호 선생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돼서 나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2번이나 있는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 때하고 그리고 4.19 때하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역사교육, 그리고 4월 혁명과 관련된 이 엄청난 내용들을 저는 이 교육부가 역사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리박스쿨 같은 내용에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리박스쿨 댓글 조작과 극우교육 늘봄학교 침투 의혹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리박스쿨에서 진행한 아이들 역사교육 내용 본 적 있으신가요? 저기 따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충격적인 장면들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인재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니네가 조금 친일을 했을지라도 나라를 위해 일해라. 그걸로 속죄해라. 이렇게 해서 기회를 준 겁니다. 그게 친일이에요? 친일 청산 안 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한민국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인맥으로 됐다. 이승만 대통령의 인맥으로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 혼자 한 거예요, 독립은 거의. 3.15 선거는 왜 부정선거가 됐을까요? 왜 부정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까? 4번.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기붕 후보의 당선이 불안해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예, 차관님, 리박스쿨 역사교육 내용 동의하시나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리박스쿨 역사 내용 보면 친일파 옹호하고 우리 독립운동가의 헌신 깎아내리고 이승만, 박정희 찬양하고 심지어 지금 부정선거까지 옹호하고 있습니다. 딱 뉴라이트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리박스쿨이 역사관을 아이들에게 주입시켜 왔고 교육시킨 아이들에게 윤석열 지지 연설장에서 박정희, 이승만 찬양 노래까지 부르겠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할 짓입니까? 자, 문제는 이런 리박스쿨이 이 늘봄학교 강사 취직을 미끼로 해서 사람들에게 그릇된 역사관, 사회관 주입시킨 뒤에 늘봄학교로 이 사람들을 보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게 하고 심지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 깎아내리고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댓글 부대로 활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서지영 의원님께서 뭐 예술, 과학 프로그램을 했다 늘봄학교에서 이러는데요. 뉴스타파 보도 보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직접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바른 역사, 정방향의 역사를 학교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놀이체육으로도 들어가고 보드게임도 들어가고 이런 말을 한 본인이 직접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학교에 들어가서 투입돼서 역사교육을 아이들이 한 게 확실합니다. 자, 이런 리박스쿨 사태는요, 윤석열 정부가 극우 뉴라이트 정부였기 때문에 사실상 예견된 참사였어요. 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뉴라이트 세력 단순히 방조한 걸 떠나서 임명했죠. 국가교육위원장, 3대 역사 관련 기관장에 뉴라이트 인사 임명했잖아요.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주성 이사장은요. 2010년이랑 2021년 사이에 리박스쿨 강사진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한 몸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자, 리박스쿨 손혁숙 대표 2023년에 늘봄학교 필승을 위한 모임 결성하고 늘봄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과 함께 교육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예산까지 요구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 계획에 마치 발이라도 맞추는 듯 2025년으로 예정돼 있던 늘봄학교를 갑자기 전국 확대하면서 전면 도입을 강행했지요. 저희들이 막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학교와 교육청은 충분한 검토도 없이 늘봄 강사를 채용해야만 했어요. 그 결과 리박스쿨 소속 강사들이 손쉽게 학교 현장에 투입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고요. 정부가 갖고 있었던 근본적 문제예요. 윤석열 정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교육부가 이제 할 일은 책임 회피가 아니고요. 극우 역사관 세뇌 교육의 고리를 밟은 세건하셔야죠.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역사 왜곡이 교육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요. 이주호 장관이 그 핵심 책임자로 나와서 사과하고 사태의 전말에 대해 밝혀야 되는데 오늘 불출석했어요. 책임 회피하고 직무 방기하고 저는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즉각 나와서 입장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차관님, 이주호 장관이 늘봄 예산으로 극우 보수 돌봄 강사 만들고 댓글 부대 운영한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 몰랐습니까? 네, 제가 확인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이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손 대표가 교육부의 정책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앉는 것 이외에는 개인적인 인연이나 관계는 없는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예. 근데 교육부 정책자문위의 규정을 보면요. 위원은 교육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직접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손효숙 대표를 어떤 경위와 사유로 위촉하게 된 거죠? 네, 제가 확인한 사항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2기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을 시키면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확대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시간이 없어서 확대하는 사이에 네. 그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추천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수정 교육부 확인하고 총리 있습니다. 정책 자문관 추천 맞습니까? 뭐 확인된 바로는 거기 교육계 맞습니까? 여러 가지 인사들 중에서 자문관이 추천한 것으로는 예, 확인했습니다. 이수정 교육부 총리 정책 자문관 추천이 맞습니다. 자, 이주호 장관 최측근이자 돌봄 정책 비롯한 각종 정책을 지원한 이수정 교육부 총리 정책 자문관이 추천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얼핏 뉴스 타파 보도에도 나왔는데 손효숙 대표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장 임명장을 앞세워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손쉽게 침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주호 장관이 지대한 역할을 한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비합리적이죠. 자, 손효숙 대표가 운영하는 걸로 알려진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있어요. 여기가 서울교대랑 MOU 맺고 늘봄 강사 파견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교육부나 교육청에 이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미등록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임의 단체예요. 사단법인이라고 신고를 해놓고 알고 보니 등록이 안 된 미등록 단체입니다. 그런데 한국늘봄연합회가 임의단체인데 사단법인이라 4층에서 MOU를 서울교대랑 맺었다. 이거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사기죄입니다. 사기죄예요. 교육부는 이 해당 사항 또한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임의단체라면은 이 늘봄 예산 국고가 개인 통장으로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사단법인이라고 사칭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사단법인으로 세무서에만 신고가 돼 있고 주무관청에는 미등록된 상태로 저희 확인을 했거든요. 법인 등기도 지금 확인해봤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 수도 없는 이런 유령 단체가 서울교대랑 MOU를 맺고 늘봄 강사를 학교에 투입시켰다. 교육부 이거 철저히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관계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간략하게 좀 먼저 말씀드리고 아마 계속 후속 질문을 해주실 테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수정 자문관은 이제 유초중등 교육을 교육부 장관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초중등 교육계에서 추천받은 분으로 확인했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에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모셨는데 그 시기에는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어서
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다만 저희가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위원 위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한 그런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저희가 지금 그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넓봄연합회에게 직접 재원을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협력기관으로 서울교대의 협력기관으로서 초기에 참여할 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운영기관으로서 선정된 이후에는 이제 직접 서울교대가 강사도 채용을 하고 프로그램 등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봄연구회나 여기로 연관되어 있다고 본 리박스쿨에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그건 사실관계입니다. 예산이 하나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자문관이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장관은 모르는 일이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명확하게 확인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승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차관님 오늘 네. 이조 장관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셔서 굉장히 유감인데요. 지금 백승아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방금 전에 현안 보고 때 말씀을 해주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교육부가 정말 신뢰할 수가 없다. 지난 6월 4일부터 이 정부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된 건 아시죠? 네. 교육부는 하지만 교육부는 지금 전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이 생각하지 사실 않습니다. 뭐가 그게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실체에 대해서 교육부가 다 한 번이라도 실체를 밝힌 적이 있어요? 지금 아까 현안 보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언론에 나온 거 다 짜집기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해볼게요. 네. 한국늘봄연합회 그 사단법인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 사단법인을 제가 추적해 보니까 어디 가도 사단법인이 확인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이게 사단법인이 맞냐 계속 그걸 확인을 안 해주다가 최근에 그게 어젠가 오늘 갑자기 사단법인은 아닌데 그냥 명칭이 사단법인 한국늘봄연합회 같다. 정말 장난칩니까? 사단법인은 아닌데 이 회사의 명칭이 사단법인이 그 회사 명칭으로 들어간 것 같다. 이거를 국회 교육위원장한테 그렇게 보고를 해요? 예? 그거 장난칩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자로 보니까 사단법인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죠? 사과하셔야 될 문제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어떤 현안을 지금 파헤쳤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밝히지도 못하면서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교육부라 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교육부 장관 누군가가 취임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체를 밝혀놓고 만약에 교육부에서 은폐했든지 고의로 밝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교육 공직자들 한 분 한 분에 기억해서 끝까지 책임 내가 추궁하겠습니다.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교육부 정책자문위의 규정에도 보면 교육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대통령령에도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손효석은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이게 추천된 거죠?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한 거를 전제로 해서 추천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확인했습니다. 규정에 있는 자격조차도 확인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천이 됐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늘봄 학교를 갑자기 이제 1년을 앞당겨서 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23년도에 기반 조성을 하고 24년도에 단계적으로 하겠다 하고 그리고 25년부터 전국 확대를 하기로 원래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교육부 장관이 느닷없이 23년 8월 9일 날 천안 불당초에 방문해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늘봄학교 전국 확산 시기를 당초 25년에서 1년 앞당기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죠. 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늘봄학교는 늘봄을 저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돌봄대기가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예,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나중에 답변 네, 듣도록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한 달 전에 이게 장관이 1년 앞당기겠다고 하기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방문하고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여기서 하루에 2천만 원짜리 이벤트 행사를 하고 갔다는 걸 제가 주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바로 한 달 앞당기자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관련성이 매우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 때문에 요거 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7월 3일 늘봄학교 현장 방문, 그리고 한 달 뒤 이주호 부총리가 8월 9일 날 1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바로 이수정 교수가 부총리 자문관으로 임명되고,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손효숙 대표를 정책자문관으로 이촉합니다. 이런 일련의 정황들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부총리가 이 학교에 이런 왜곡된 역사관을 전파시킬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서둘러서 하려고 이런 갑자기 1년 앞당기는 이런 이상한 졸속 행정을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은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 입장에서 명확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넓음학교를 도입하게, 넓음학교는 국정과제입니다. 국정과제에 따라서 진행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때 돌봄을 담당했던 국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보면 사실 돌봄과 관련되는 영역들은 모두가 다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요. 그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년 제가 알았던 가장 큰 아픔은 돌봄 대기하고 그다음에 주기학교에 따른 학생 보호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최대한 정부가 모든 힘을 합해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노력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교육 활동을, 편향된 교육을 가르치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어른들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되는 일들이고, 그건 이미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명확하게 사실관계 확인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교대에서 지금 그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명의로 이렇게 협력 제안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늘봄교육연합회를 저희가 찾아보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리박스쿨이라는 대표가 이걸 통해서 갔을까? 이름이, 그 연합회 대표 이름이 김은총이라고 돼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력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 교대의 협력기관으로 가면 적어도 그 대표의 이력이나 전문 이력이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찾다 보니까 이 김은총이라는 사람이 손효숙 씨의 딸이에요. 그럼 이건 완전 그냥 이름만 갖다가 올려놓은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의 이력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제가 겨우 찾은 게 이 대표의 유튜브 남편인 유튜브 계정에 보니까 이 본인이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사진으로 다 올려가지고. 근데 이름이 같아서 또 동명이인인가?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인정해서 딸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들의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식적인 걸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하려고 용역을 따로 줬고, 그 용역 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 공공기관성이 담보돼야 될 것 같다, 이런 걸 맡는 거에 네. 그냥 민간 위탁하면 안 된다, 네. 이런 내용으로 조사까지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이 정부에서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심지어는 1년을 당겨가지고 이거를 추진했고, 그리고는 심지어 대통령도 이거를 계속 확대하라고 독려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총리님 지금 안 오신 이주호 총리는 이렇게 민간 위탁을 통해서 엄청나게 강사들이 확보됐다, 막 이렇게 브리핑까지 하셨더라고요. 이 안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리박스쿨에서 그 뭐 댓글 이거 달아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자격증을 주겠다고 한 거고,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 안에 얼마나 들어가 있을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전수조사 결과가 13일에 나온다면서요. 근데 일단 확인된 것만도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문을 열어준 거다. 확인되지 않고 어떤 또 다른 사적인 사사로운 의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 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 뭐 유권자가 뭐 이제 애들이 크니까 유권자를 뭐 확보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든 아까 얘기한 굴절된 왜곡된 역사 의식을 불어넣기 위한 거든, 이런 사사로운 사악한 어쩌면
그런 의도들을 가진 강사들이 대거 진입할 수 있는 문을 교육부에서 열어줬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연합회라고 하면 그렇게 몇 개의 단체라도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그 연합회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그냥 손효숙이라는 이 사람의 이 그 우체국장 하셨다는 이분의 경력의 딸이라고요. 딸. 그 사람이 대표로 있는 이 연합회가 공식적으로 서울교대랑 협력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프로그램을 10군데에 넣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차관님 경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널봄을 체계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해야 될 게 질 관리인데 질 관리가 이제 강사 관리하고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위탁 업체 그다음에 일반 강사보다 좀 더 질이 관리된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던 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이렇게 전문기관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인데 거기는 대학이나 공공기관이 지원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 부처청은 저희가 정부 부처청이 이미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질관리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확대해가지고 지금 널봄의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던 거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요 과정에서 서울교대가 운영기관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곳의 협약기관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널봄 연합회에 대한 검증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실관계를 계속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적으로는 서면조사 이루어졌고요. 후속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단법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최근까지 확인을 해본 결과 국세청까지 그러니까 세무서까지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러한 지위를 가지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확인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그 서울교대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합회도 아닌데 연합회라는 이름 넣고 연구원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계속 속이고 있는 이런 단체 이름을 좀 관리를 엄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어도 연합회라는 그 단체 이름을 쓰려면 어느 정도의 조건이 있어야 하고 이런 걸 다시 한번 점검해 네. 내가 추가로 네, 신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차관님 말씀처럼 아까 그 한국늘봄연합회 사단법인 문제는 네. 허가를 냈으면 교육부에서 허가를 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확인을 안 해주셨다가 어저께서야 알려줬으니까 제가 의심을 했던 거고요. 네. 다만 사단법인이라는 그것을 이용해서 손효숙, 김은총 이 두 모녀가 사실 그 서울 교대까지 이제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교육부와 교대가 다 사기당한 거거든요. 이 모녀한테. 그러면 교육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네. 위해서는 고발 조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사실관계 명확하게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 그 사실관계 명확히 밝혀주고 네. 고발하시겠어요, 교육부가? 그러니까 그 관련되는 조치가 고발이 필요한 사항이면 고발도 하고 하는 조치는 아니, 하겠습니다. 아니, 사기를 친 거잖아요. 네. 사단법인이 아닌데 사단법인이라고 교대와 계약을 하고 교육부를 속였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사기죄로 고발 조치 하셔야죠. 예, 뭐 최대한 그래야지 교육부가 이게 의도적, 그러니까 실수를 한 거를 인정하는 거지. 이게 뭐 고의적으로 그쪽 구구단체랑 결탁했다라는 것은 그런 오해를 안 살려면 할 거는 명확하게 고발 조치하셔서 선을 딱 갈라 주셔야지 네. 국민들이 교육부를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명확하게 네, 사실관계 고발 조사 조치도 검토를 하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나치즘 전체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념 교육을 해요. 그래서 나치의 히틀러는 뭐냐면 10대 아이들에 대한 유겐트라고 해서 인종주의를 주입하는 교육을 한다든가 독재화를 우상화한다든가 그리고 갈라치기를 하고 이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상 교육을 하는 것이 기본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원래 독재 국가들의 큰 특징들은 바로 이념 교육과 극우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것이 틈새 시장이 있었던 것이 바로 손효숙 대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갈라치기였는데 이 갈라치기에 있어서의 전선을 어디서 형성을 하느냐. 그게 바로 극우 유튜버고 댓글 부대예요. 그 댓글 부대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등장한 겁니다, 이게. 근데 그 댓글 부대의 그 터전이 바로 리박스쿨이었고 인사동에 있는 하나라여관 802호에 이념적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바로 학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까 뭐 교육 현장에 몇 명이 됐다 안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시도를 한 겁니다. 우리 차관님 손효숙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손효숙이라는 사람이 누구랑 더 연결되어 있느냐? 정치권과 연관되어 있고 극우 단체들하고 다 연관되어 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서 세계 10대 강국을 이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상적 자유화예요. 사상을 자유화하고 건전한 토론을 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이념적 잣대를 제공하지 않는 건전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이 손효숙이라는 대표는 그러한 역작용을 이용한 갈라치기 교육하고 극우 이념을 교육하고 여론 조작을 하고 이런 전위부대를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늘 보니까 교육부 차관께서 전혀 이 사람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검토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인 것이죠. 저는 이게 이제 수사가 분명히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그 넓음과 연계되어 있는 영역에 있어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늘봄의 영역이 10명이냐 20명이냐 1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 이미 늘봄 교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터전을 가지고 시도를 해서 강사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극우 이념 교육에 한 전체주의 교육의 토대가 된 겁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엄중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했던 거 아니에요. 이 연관성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이미 해갖고 와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차관으로서 여기 지금 우리가 다 의원님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손효숙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하고 저희보다 조사가 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네. 그 손효숙에 관련된 부분, 교육과 연관된 부분, 교대와 왜 체결됐고 왜 이런 것들이 다 됐는지,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됐는지 다 여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인가를 해줬냐? 교육부가 인가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료를 제출해야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에요. 이건. 네. 네. 히틀러의 유겐트랑 비슷한 겁니다.